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sen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려 하면은 게리 겐슬러 사임에 대한 뉴스가 어제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 뭐 내부 조사를 했는데 되게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기사가 한 곳에서 뿌려져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기사가 97%가 AI가 생성한 가짜 기사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이제 사임하지 않고 계속 SEC 의장으로 일단 남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나다님께서 정리하신 건데,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서들에게 제대로 된 거래소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포인트가 뭐 이래 해서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ETF를 생성 환매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ETF가 포함되는 기초자산의 당일 기준 가격인데, 자 지금 보면은 업비트랑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가 일봉이 바뀌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00시에 차트가 바뀔 거예요. 아마 빗썸도 그럴 거고 그런 느낌인데, 따라서 지금 거래소마다의 기준 시간이 다르고 약간 장의 마감과 시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SEC에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거래소를 지목해서 여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ETF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 하나를 특정적으로 잡고 혹은 시간대를 잡고 기초 자산의 당일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면 ETF가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ETF는 현재 뭐 금융으로 인정을 한 해 만에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가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활성화 이제 주소인데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인데 실제로 지갑 주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보통 IT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서 너네 유저 수가 몇 명인데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당근마켓도 그렇고 번개장터도 그렇고 혹은 뭐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 IT 시장에서는 유저 수를 물어보고 실제 액티브하고 있는 유저가 또 몇 명이냐 이런 걸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꼭 IT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애플도 그렇고 실제로 그 구매자들이 몇 명이냐,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비스가 붙었을 때 커질 수 있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우상향이잖아요. 아래가 주소인데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위아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스 어덥션이 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83.8%가 증가해서 올라서 세계의 다른 주요 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 나스닥은 31.7% 상승해서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의 이면을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자산군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고.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강연이나 아니 뭐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리에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큰데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은 항상 하나였어요. 변동성에 투자하기 싫으면 그냥 은행에서 예금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주식을 하는 이유도 뭐 크립토를 하는 이유도 다들 변동성을 우리가 수익으로 기대하고 보통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난 겨울쯤에 찍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이 항상 비트코인보다 반감기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19년도에 불 뭐라고 해야죠? 반등장에서도 비트코인이 4배 오른 동안 제 기억에 라이트코인은 7배가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저점부터 고점까지 계산해서요. 지금 반등장에서도 라이트코인의 퍼포먼스가 꽤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영상을 옛날에 라코 반감기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제 기억에 댓글이 그렇게 좋게 달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라코가 조금 힘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8월 3일 날, 8월 2일로 되어 있네요. 8월 2일 날 반감기가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 주소 수의 감소의 의미인데,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는 입금 주소가 이제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압력이
이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입금 주소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선물 거래 또는 현물 거래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매도 압력이 증가로 해석되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도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다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저도 이거를 보면서 거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뭐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갑수는 늘고 있는데 거래소로 비트코인은 조금씩 덜 보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 오를 때 계속 입금 증가했고 뭐 비트 좀 뭐 떨어지고 오르고 반복하는 이 사이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소가라고 해서 그냥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시장이 이런 상황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사실 이 비트코인의 입금 물량이 줄은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자, 이거는 지금 월간 종가 자체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저희가 보면 지금 3만 위에서 살짝 놀고 있는데 지금 3만부터 32K까지가 이따가 차트로 볼 텐데 되게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방향이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종가가 3만 위에서 마감을 처음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9.3K가 중요한 이제 서포트 라인이고 35K는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중요한 저항이다. 여기 35K를 얘기하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는 거랑 월봉으로 보는 거랑 또 저항과 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DPC 가격 모델을 보면 분기별 업데이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채널에서 분기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예상이 20K, 60K의 중간인 34K가 지금 가격적으로는 중간 가격이고 근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예상 주기 종료는 24년 4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가 69K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기의 가격 중간값이 정확히 맞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데 인지하기 좋습니다. 25년 9월 9일을 주기의 피크로 보고 있고 이때 174K를 보고 있어요. 한화로 지금 환율이면 거의 2억 1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현재 이 빨간 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선에서 아직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불장 때는 조금 더 일찍 위로 올라가서 따라간 게 아니라 초월을 했고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따라가지 못했고 또 하락장에는 겹쳐졌다가 일단 이 예상치보단 계속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예상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한번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매도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앞의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후에 차트를 지금 같이 보고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아까 30K, 32K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구간이에요. 저희가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직전의 구간인데 여기가 주봉으로는 이렇게 약간 횡보를 1, 2, 3주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아래 꼬리까지 하면 4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봉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요만큼의 기간입니다. 요만큼. 이게 5월 10일부터 6월 한 7일까지니까 거의 한 달 동안 횡보한 구간이고 28,000부터 32,000까지예요. 근데 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 보면 여기서 반등하는 척 윗꼬리를 그러니까 아래로 뚫릴 것처럼 3번 보여주고 위로 다시 반등할 것처럼 한 번, 2번 보여주고 대체 하락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뭐 아래로 약간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면은 위로 쐈다가 다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도지 캔들처럼 아래로 다시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한 번에 쭉쭉 빠진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횡보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위로 쐈다가 윗꼬리 남기고 재차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월봉이 조금 되게 중요했던 구간이긴 해요. 뭐 지금도 중요하고 다음 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번 달이 꽤 의미가 있는 게 지난달에 사실 이 이동 평균선들이 싹 다 모였어요. 사실 이렇게 싹 다 모인 적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싹 다 모인 상태에서 그래서 양봉 마감이냐 마감을 하면 그럼 어디 위치에서 마감하냐 음봉이면 또 어디서 마감하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 위에 3만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좀 살아있다 위쪽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횡보 이후에 지금과 같이 횡보하면은 추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걸 4시간으로 쪼개서 보면은 위의 저항은 31,200이고 아래 지지선은 거의 31,100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놀다가 아마 위로 뚫어준다면 또 재차 상승해서 32K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긴 한데 32K까지 뚫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35에서 8까지는 금방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7월의 첫 영상인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에 따라서 장이 좀 많이 움직여서 밤 거의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굳이 이제 하루 중에 시간을 꼽아서 본다면 그때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